잘 생각해보면 늘 나만 연락해왔던 사이가 있지 않나요? 어디인지 지금 뭐 하는지 묻는 쪽은 항상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 연락하겠지 싶어서 기다려도 봤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화하면 항상 자기도 전화하려고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상대방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지혜는 연락하지 않는 지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제가 드리는 지혜를 통해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인간관계에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게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원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법입니다.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꼭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금의 물질적이나 정서적인 이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하다못해 일상의 무료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냉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은 부모 자식 간에도 목적이 있어야 만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절대로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약속을 파토내고도 다시 약속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자신이 필요한 순간 말고는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친구나 연인 심지어 가족이라도 꾸준한 연락 없이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의 흙처럼 연락 없는 관계는 점점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나무처럼 서로의 소식을 모르는 관계는 점점 푸석푸석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번호가 바뀌었거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서로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 관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만 스트레스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락 없는 상대를 기다리면서 노력을 나 혼자 하는 관계는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만일 항상 내가 찾고 나만 약속을 잡고 내가 묻고 그렇게 매번 나오는 관계를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락이 안 오면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대는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맨날 나만 먼저 연락하고 혼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노력해야만 이어가는 관계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분다면 사라질 그런 관계죠.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모두 혼자 떠나는 여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만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좋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기도 하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대접해줬는데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매일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 사람을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시간조차 시간 낭비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일일이 신경 쓰며 만남을 지속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번 작은 인연에 속상해할 시간에 나 자신에게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 쉽게 친해집니다. 굳이 나에게 연락하지도 않는 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이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동네 문화센터나 모임 활동에 참여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입장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 입장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고 매번 나만 먼저 연락하며 상대방은 무관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를 위해 평상시에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열심히 연락하는데 이 친구는 왜 연락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선까지만 해주고 딱 그만큼만 상대에게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만약 그럼에도 스트레스 받는다면 상대와 연락을 끊고 서서히 멀어지세요. 타인 때문에 자신까지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변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도록 성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락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인이 먼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바쁜 일이 있다거나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중병으로 많이 아프고 큰 수술로 고생하는 것을 지인들이 알았는데도 전화 한 통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살아가느라 다들 바쁜가 보구나 싶어 자신도 그냥 혼자 자기 할 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든 말든 이것을 신경 쓰기보다 내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가치관이나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미든 뭐든 공통 관심사가 비슷해야 만나도 할 얘기가 생기고 만나면 지루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도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없으면 굳이 만나기보다는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래된 친구들도 다 귀찮아지고 어디 얽매이는 게 싫어지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보다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냥 먼저 연락이 안 오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 인생 잘 즐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인생에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마음 편히 생각하고 나도 내 인생을 혼자서도 잘 즐기며 가는 인연을 굳이 잡지 말고 무심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인생을 잘 보내지 못한다면 연락에 집착하게 되고 심지어 연락이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초조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는 삶은 옳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 삶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알아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끊어질 사람들은 끊어지고 단단해질 사람들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떠날 인연에 신경 쓰고 살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겪은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영업을 시작했고 직업 특성상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나이의 직원들과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부모님 같은 분들이라 생각해서 존경하고 잘해드리고 했지만 겉모습만 어른이지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를 무시하고 일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인간이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항상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울증이 심해질 때까지 매번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기존 직원들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정말 큰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 이 태도 하나로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과연 얼마나 소중할까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갑이고 어른이어도 나에게 갑질을 하고 불쾌하게 만들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꼭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만만하구나. 조금 더 무시해볼까. 이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교묘하게 하나씩 건드려 보다가 무시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에게 괜히 잘 보이고 싶거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차를 대접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럴 돈이 있으시면 그냥 기부를 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나를 계속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합니다. 심지어 자기 일을 남에게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갑질을 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나를 교묘하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여지를 주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히 더 미안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아시나요? 나에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을 보면 내가 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에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괜히 더 친절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고 배려했던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을 무시할 만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무례하고 악마같이 구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친절하게 대했거나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너무 노력한 것이 아닌가 점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정색하고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멀쩡한 주위 사람들까지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으면서 할 말을 하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서서히 간을 봐가면서 건드려도 되는지 아닌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을 볼 때 확실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화를 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에서 갑자기 나를 보고 밥을 사라고 뜬금없이 무안을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웃으면서 제가 대접받는 날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도 기분 상할 것 없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조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겠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여유가 좀 되고 돈이 많으면 사도 되겠죠.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남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리하게 사람들 앞에서 사라고 한다고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면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웃으면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나의 체면도 살리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주위에 심성이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에게 마냥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지나다니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나는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언제 시간 되시면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반갑게 인사하는데 상대방이 건성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나도 건성으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의 있게 대하는데 상대방이 건성으로 무미건조하게 대답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굽신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나도 비슷하게 하는 게 옳은 인간관계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무리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건드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봐가면서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대하거나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묘하게 나를 돌려서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그렇네? 이렇게 은근히 돌려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요. 그렇다고 다시 가서 따지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교묘하게 이야기할 때 대놓고 받아치는 것입니다. 제 머리 스타일이 어떤데요? 제 머리에 문제 있나요? 이렇게 당당하게 그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묘하게 뒤에서 은근히 진행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말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의 무슨 말이든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한다고 무조건 대답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궁시렁 된다고 해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고의 방법은 침묵과 무관심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말이 아니라면 무대응으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일이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에 잘 대응해주는 사람을 약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예 얽히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차라리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남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이 언젠가 나의 약점으로 잡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 심성이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꼭 이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잘해주지 마라. 내가 잘해주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상상 이상으로 효율이 안 좋습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고마워하지만 그 후부턴 아주 당연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잘해주다 보니 완전히 호구로 잡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대답을 하지 말라. 사람이 별의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답도 안 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지언정 대답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냐고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 눈에는 그저 말이 없는 사람이 될 뿐이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만만하게 보일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세 번째, 내 감정을 절대로 드러내지 마라. 사람이 계속 무시를 당하거나 쌓인 게 있으면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것보다 가만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인간관계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니 필요 없는 인간들을 빨리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 사람 거르는 능력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 역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